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이혼 안 하고 오래오래 살 줄 알았는데 끝내 이혼을 하고 말았네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된 지 3년째. 정말 착하고 좋은 남자인 줄 알았는데 술만 마시면 집안을 두들겨 부수고 나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어요.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하고 저는 3년 동안 일에만 매진하며 남자를 모르고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희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오랜만에 술 한잔 사고 싶은데 만날 수 있냐는 전화였죠. 그래서 전 좋다고 하며 그렇게 친구 희경이를 강남의 고급 바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만난 희경이는 정말 행복한 모습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잘난 서방 만나서 결혼하더니 팔자를 핀 느낌이었죠. 게다가 이런 강남 일대의 고급 바에서 희경이가 술을 산다니 예전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의 희경이라면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바에 들어서서 희경이와 같이 고급 양주를 마셨어요. 희경이는 나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몸이 건조한 생활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이혼한 후 줄곧 일만 하며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하는 일은 잘 되냐고 하기에 이혼 후 10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일이기에 아직 완벽한 적응이 된 건 아니지만 주위에서 텃세 안 부리고 잘 도와줘서 꾸준히 발전해 나간다고 말을 했죠. 희경이는 그렇게 제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만나는 남자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왜 그러냐며 남자 소개시켜주려고 그런 거냐고 물으니 희경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남자가 어딨냐며 그냥 혼자 사는 너가 남자 없이 잘 사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희경이에게 남자 보기를 돌처럼 사는 요즘이라며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서 한번 된통대이고 나보니 어디 남자를 믿고 만나기가 무섭다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희경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본 남자가 있는데 그런 남자라면 어떠냐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 오랫동안 지켜본 남자라니 누구 말하는 거냐고 하니까 희경이가 잠시 멈칫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네 오빠 말하는 거냐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자기 오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며 자기 오빠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답니다. 그럼 대체 너가 오랫동안 지켜본 남자는 누구냐며 그런 남자가 있냐고 물으니 희경이가 갑자기 쓰디쓴 양주를 스트레이트로 들이킨 후 한숨을 푹 쉬며 우리 남편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자 얼마나 황당하던지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너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나랑 나란히 앉아 비싼 술 마시더니 농담도 고급지다고 맞받아쳤어요. 그랬더니 희경이가 갑자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진중하게 다시 말하더라고요. 자긴 요새 농담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희경이에게 뭔 일이 있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전 그런 분위기를 캐치하여 희경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대체 요새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으니 희경이가 갑자기 막 울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세라도 울음이 터져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저는 그런 희경이에게 대체 왜 그러냐며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말을 하니까 희경이는 갑자기 울던 걸 멈추고 나에게 애원하듯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은 즉슨 저보고 절대 앞으로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자기 남편만 만나주면 안 되냐고 말하지 뭐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현재 지금 이혼하고 다른 남자들을 안 만나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결혼한 유부남인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그래서 전 대체 무슨 소리냐며 이유를 들으려고 하면 희경이가 내 말을 칼같이 자르며 절대 이유는 묻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지 뭐예요. 아무래도 이건 농담도 아니고 진짜로 희경이가 나에게 애원하는 말 같았어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친구의 남편이고 더군다나 도덕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친구는 없으리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전단칼에 희경이 말을 거절했죠. 거절도 잠시
제 거절을 들은 희경이가 저에게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답니다. 사실 전 결혼 전부터 희경이에게 큰 가게를 차리겠다는 명분으로 3억을 빌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희경이는 그런 큰 돈도 서슴없이 빌려줄 만큼의 통도 크고 친한 친구였죠. 게다가 결혼을 먼저 한 희경이는 잘난 남편 덕분에 순간 재력이 늘어나서 3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돈은 돈이고 빌린 건 빌린 거니까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게 이치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1억 정도는 갚았는데 나머지 2억도 마저 갚아야 했답니다. 제가 희경이에게 너희 남편과 만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니 희경이는 남은 2억 안 갚아도 되니까 자기 남편과 만나달라고 말을 하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전 그 말을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솔깃하기까지 했어요. 대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자꾸만 자기 남편과 만나달라는 친한 친구 희경이의 부탁. 전 그 말에 정말이냐고 물으니 정말이라면서 너가 자기 남편만 만나준다면 남은 2억은 절대 받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바로 다 갚은 걸로 친다고 말을 했답니다. 사람 참 간사해요. 도덕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돈 앞에서 장사 없다고 2억 원의 빚을 탕감해준다는 희경이의 말에 저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희경이가 갑자기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며 내일부터 자기 남편에게 연락이 올 거라면서 연락 오면 데이트하듯 평범하게 만나면 된다고 했답니다. 전 그래서 너네 남편도 나 알지 않냐고 하니까 걱정 말라며 그냥 편안히 데이트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희경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우며 곰곰이 생각해봤죠. 오늘 희경이가 나에게 한 말은 정말 이제껏 내가 본 희경이의 모습이 아니란 걸 새삼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누웠고 다음날 회사 나가서 일을 하는데 퇴근 시간 1시간 전쯤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 번호는 바로 희경이 남편 전화번호였어요. 희경이 남편은 제게 오랜만이라며 결혼식장에서 보고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이라면서 잘 지내셨냐고 하니까 긴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며 오늘 퇴근 시간 맞춰서 우리 회사 앞으로 간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퇴근 후 희경이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친구의 남편이었지만 누구나가 탐낼 정도로 키 크고 잘생기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멋진 남자였죠. 게다가 매너까지 좋으니 친구들은 늘 희경이에게 너 정말 보겠다며 어떻게 저런 남자를 물었냐고 막 부러움에 놀림조로 말하곤 했으니까요. 그런 희경이 남편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마치 미리 예약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코스 요리를 시키고 와인까지 건배하며 마셨죠. 긴장을 해서 그런지 와인을 몇 잔 마셨더니 금세 취기가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희경이 남편은 저를 너무나 친근하게 대해줬고 그런 희경이 남편과 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시니 마치 희경이 남편이 아니라 제 남편인 것 같고 제 애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급기야 오랫동안 남자를 안 만나온 상태라 그런지 희경이 남편과 선을 넘고 말았어요. 희경이 남편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저랑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희경이 남편도 제가 싫지 않은 눈치였죠.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고 이 사실을 희경이에게 말하기가 점점 미안해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 감정 없이 만나기로 했던 남자였는데 저도 여자인지라 어느덧 이렇게 로맨틱한 하루를 보내고 나니 이 남자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 번 더 만나보니 이제는 정말 제 남자가 된 기분이었죠. 친구 희경이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저 남자도 희경이가 만나라고 해서 만난 거니까 희경이가 자기 무덤을 판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길래 왜 자기 남편을 나보고 만나라고 해서 사랑에 빠지게 만든 건지 정말 희경이가 원망스러우면서 한편으론 희경이에게 고마운 감정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희경이에게 너네 남편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하고 있고 난 지금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너가 좀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단계까지 오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친구는 친구였기에 친구에게 아픔을 주기가 너무나 미안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늘 고민이었답니다. 그러던 중 저와 희경이 남편과의 관계는 날로 발전해 나갔고 정말 우리 둘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희경이가 걸림돌이 될 정도로 우리 둘은 사랑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희경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 사실 희경이를 만나기 싫었답니다. 만날 자신도 없었죠. 희경이가 한 번만 만나자고 해서 그렇게 희경이를 만났는데 저에게 뜬금없이 너무나 고맙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하니까 너 때문에 병이 다 나았다면서 너가 우리 남편과 사랑에 빠져서 자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하니 희경이가 제게 하는 말이 자기 남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신병은 너가 이어받을 거라며 이제 자기가 아닌 너에게로 갈 거라고 말하지 뭐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너가 2억빚 탕감받고 자기 남편 만난 거 아니냐며 그리고 솔직히 너 내가 우리 남편이랑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모를 줄 아냐며 그런 너가 우리 남편을 사랑한다는데 내가 그 사랑 이어주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지 뭐예요.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니까 희경이가 하는 말이 너야말로 끝까지 거절했어야지. 2억빚 탕감받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게 누군데 그러냐며 자길 원망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뒤부터 알 수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말했죠. 몸이 안 좋으니 사랑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모든 게 정말 신병인지 뭔지 그것 때문 같았어요. 저는 그 남자랑 멀리해야겠다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랑 멀리하게 되었는데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그 남자는 매번 자기랑 사랑을 나누자며 저를 유혹하곤 했답니다. 그때마다 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매번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신병은 더더욱 악화되었고 저는 정말 너무나 힘이 들게 되었죠. 안 되겠다 싶어 정말 저 남자와 멀리해야겠다 생각하고 외국으로 잠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공항에서 친구 희경이를 만난 거예요. 희경이는 마치 제가 공항에 올 것이란 걸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절 보고 비웃으며 싸늘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이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냐며 평생 자기 남편과 만나기로 한 조건으로 2억 빚을 탕감해주기로 한 건데 이러면 곤란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희경이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정말 너가 친구 맞냐고 물으니까 희경이는 되레 저보고 너야말로 친구가 맞는 거냐며 어떻게 자기 남편과 그럴 수 있냐며 끝까지 안 한다고 그랬어야 맞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과 그렇게 좋아서 함께 보내니 너가 지금 아픈 거라며 그러길래 조심했어야지 라고 하는데 정말 모든 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을 떴는데 정말 모든 게 다 꿈이었어요. 다행히 이건 꿈이었고 저는 지금 공항도 아니고 제 방 침대에서 일어났죠. 아무리 꿈이라지만 왜 이렇게 생생하던지. 하지만 꿈이라서 너무나 다행스러웠어요. 그때가 아침 6시였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받아보니 친구 희경이었어요. 오랜만에 희경이에게 온 전화였죠. 저보고 오늘 강남에서 술 한잔 하자고 말하는 희경이의 전화.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해서 저런 말을 하니 왜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는지. 저는 오늘은 약속 있다고 말을 하니까 희경이가 그럼 다른 날로 약속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친구 희경이를 만나기가 너무나 무섭게 다가온답니다. 남은 빚이요. 다른 데서 또 빚을 내서라도 빨리 갚아야겠어요. 그 꿈이 예사롭지 않게 여겨지거든요. 희경이가 왠지 2억을 빌미로 저를 자기 남편과 이어줄 생각처럼 느껴지네요. 예지몽처럼 말이죠. 그래서 전화를 피하고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여겨진답니다. 아무래도 그게 나을 것 같은 예감이 드니까요. 잘 들으셨나요?